해외 주식은 12월의 골든타임인데요. 그 이유가 해외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 이익을 실현하는, 즉 매도했을 때 다음 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계속 이익을 보고 있고 이걸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서 당장 이걸 팔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미리 이익을 실현해 놓으면 세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해외 주식은 1년에 다른 국내 주식 등 과세 대상 주식과 합산해서 연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공제를 활용해서 250만 원까지 매년 양도를 하게 되면요. 4년이면 1,000만 원 정도를 양도 차익을 발생하고도 공제 금액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 없거든요. 하지만 4년째 되는 해 한 번에 팔아서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22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2%가 상당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해외 주식은 소액주주든 대주주와 관계없이 모두 다 과세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해외 주식이 이익이 났다면 12월이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실현할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때문에 못 파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 때부터 꽤 오랜 시간 해외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30억 정도의 이익이 났어요. 근데 세금을 22%를 내야 하기 때문에 차마 양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해외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양도소득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 3가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손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따라서 1년 동안에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게 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종목 중에 또 손실이 난 주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주식의 양도 이익이 발생할 때는 손실 난 주식을 파는 겁니다. 매도를 해서 이것을 실현시킨다고 하거든요. 평가만 난 것을 실제로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시키면요. 양도차손을 이익이 난 양도차익과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에 상장된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손실난 국내 주식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상계하려고 양도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등과 손실과 상계될 수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외 상장 주식에서 1억 원 정도 이익이 났어요. 국내 비상장 주식에서 손실이 1억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그냥 양도해버리면요.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주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같이 팔아서 손실을 양도차익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거죠. 세부담 계산 사례를 보면요. 2023년 A 해외 주식이죠. 양도에서 양도차익 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 이제 대주주였어요. 23년 12월 25일 날 평가 손실이 1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김국세 씨가 23년도에 해외 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같은 해에 평가 손실이 발생된 국내 주식, 그러니까 양도하지 않고 그냥 평가 손실로 그대로 둔 경우에는 1억 원에 대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의 국세를 내면 1,9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을 실현시킨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양도했다가 바로 또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손실이 실현됐다. 한번 팔았기 때문에 실현이 됐다고 보고 이 둘을 상계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때는 증권거래세나 증권사 거래 수수료 등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금액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1,950만 원보다는 적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해외 주식을 팔았을 때 국내 주식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손실이 발생한 부분은 바로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손실을 실현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국내 주식에 나 대주주 없는데 라고 하실 경우에는 장외거래일 경우도 가능하고요. 장외거래에서 사줄 사람이 없다 하실 때는 해외 주식 중에 손실 난 부분이 있으면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아끼는 방법. 아직은 가능한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 후에 양도하는 방법을 절세 전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수중자 기준으로 배우자는 10년간 6억, 성인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요. 이렇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바로 양도를 하더라도 내가 받은 재산의 시가만큼 취득가액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다만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형태로 주식을 증여한 후에 바로 양도하는 형태를 많이 했었어요. 따라서 25년도 이후에는 증여받고 1년 안에 팔면 2월 과세라고 해서 당초 증여했던 자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쓰겠다. 그런 개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1일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현재 남편이 취득했던 취득가액이 너무 낮을 때 이것을 아내에게 6억 원까지 증여를 하면요. 아내는 시가가 6억 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으니까 세금이 없고요. 이 금액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 당시 시가만큼 차이가 줄어들겠죠. 남편이 팔았을 때는 차이가 커서 세금이 많은데 아내가 팔았을 때는 세금이 적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국세 씨가 2020년 4월 1일에 1억 원을 취득을 했고요. 해외 주식이 주가가 급등해서 23년 12월 25일 6억 원으로 됐어요. 5억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당초 20년도에 해외 주식을 1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주가가 상승해서 6억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바로 양도할 경우에는요. 6억 원에서 취득가액 1억 원을 차감하고 연 250만 원 공제를 차감하더라도 세율 20%를 계산하면 9,950만 원이 돼요. 따라서 거의 1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의 세율을 내야 되는 거죠. 1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배우자에게 이것을 증여할 경우에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 한도를 6억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요. 증여받은 아내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없는 거죠. 아내가 시가 6억 원짜리 주식을 받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바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당초 증여받았던 재산이 6억 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요. 배우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아내가 이 양도한 양도가액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한다면 괜찮지만 이 금액을 다시 남편에게 돌려준다. 이런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우회해서 양도했다 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한 양도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했을 때 이렇게 우회해서 양도한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실제로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안내문도 보내고요. 따라서 실질 증여에 해당할 때 절세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실질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증여받은 수중자가 해당 돈을 본인의 예적금에 넣거나 아니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실제 증여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몇 년 동안 쌓인 주식 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매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국세의 경우에는요. 2020년 4월 1일 미국 주식을 1000주, 주당 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이 사례에서 2020년이죠. 4월 1일 주당 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23년이 돼서 주당 1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번에 23년도에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것을 분할해서 파는 게 좋을지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건데요. 23년도 12월 25일에 전부 양도할 경우에는 1,500만 원에서 취득가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연 250만 원을 양도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세율 20%를 적용해서 5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23년도 12월에 50% 양도하고요. 24년 다음 해 바로 50%를 양도하면요. 주당 똑같이 15,000원에 팔았을 경우에 23년도 12월에 양도한 부분은 50% 양도했기 때문에 750만 원에 취득가액도 50%만 적용이 돼요. 500만 원 공제를 했더니 딱 250만 원이 나왔어요. 연 양도소득 공제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24년 1월 1일 날
나머지를 전부 양도를 했어요.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를 받아서 20% 세율을 적용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연도를 분할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매년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양도소득세 2월과세예요. 앞에서도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를 통해서 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만 실제로 수중받은 자의 자금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2월 과세, 이거 용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면요. 양도를 했는데 중간에 증여가 하나 끼인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당초 증여했던 자의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수중자보다 더 저가일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시가로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이 올라갑니다. 취득가액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을 이용해서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끼워 넣고 양도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2월 과세라는 규정을 둬서 이렇게 중간에 징검다리를 낀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한 거랑 차이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이 3번보다 세금이 적다. 그럼 3번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월과세라고 하는데요.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에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이것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증여했던 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요. 이것이 증여를 끼웠을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와 비교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비교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동산, 토지 건물이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10년 동안 2월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10년 안에 팔면 이렇게 세법을 적용해서 비교해 봅니다. 당초 증여자가 팔았던 세금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내고 증여받은 자, 수중자가 판 세금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하지만 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주식이 새로이 들어왔어요.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만큼 10년의 기간을 두는 건 아니고 1년 안에 증여받은 것을 양도했을 때는 증여했던 자의 취득가액부터 볼게 라는 겁니다. 이것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인데 아직 2023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증여하고 양도하는 것은 실제 증여가 맞다면 절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정 이유도 조세 회피 방지란 이유가 특수관계자라고 하거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라고 해서 부모님 양도하는 경우 이 세금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바로 양도한 거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배우자 등의 2월 과세는 증여받은 배우자의 수중자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다면 아내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아내가 내는 거예요. 이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게요. 세금 계산은 당초 준 사람의 기준으로 취득세액을 다시 계산할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자 그 자산을 준 사람이죠. 증여자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하고요.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산입이 되고요. 현재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에 해당이 됐는데 2025년부터 주식이 포함이 됐고 지금 24년 12월 31일까지는 아직은 주식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 12월에 통과가 되면요. 내년 25년 1월 1일부터 증여하는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10년이고요. 주식은 1년. 그리고 조세 회피와 무관하게 차액을 비교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가 없고요.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수중받은 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는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당초 증여받은 금액하고 수중자가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하고 비교를 해서요. 이 금액이 당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것부터 쭉 계산한 게 3번인데 이 3번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세 번째 양도소득세가 5억 원으로 더 크다. 그러면 이 수중자는
이 당초에 증여했던 분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본인이 증여세 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차감해 준다. 이것이 배우자 등 2월 과세고, 현재는 2024년에는 주식이 포함이 안 돼 있지만 25년 1월 1일 증여받은 주식의 경우에는 2월 과세가 1년간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알아봤고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